박스피를 넘어서 사상 최대 지수대를 형성하고 있는 대표님께서는 작년 투자 어떠셨나요? 저희 회사의 전체적인 성과는 괜찮았지만 제가 그 가운데서도 유독 좀 성적이 제일 안녕하세요, 조 팀장입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사상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주식시장은 훈훈하다 못해 뜨겁게 마무리됐던 해였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이끄는 등 주식 투자에 대한 일반인분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두각이 이어질지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최준철 대표님 모시고 작년 시장에 대한 리뷰와 올해 투자 전략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채널 소개 촬영하고 네. 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해가 바뀌었네요. 네,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초부터 거의 뭐 불을 뿜고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데요. 사실 지금 같은 주식 장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05년도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요. 작년에 이제 폭락을 했다가 올라오는 장에서는 2001년 9.11 사태가 많이 떠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유동성 장세는 2005년을 떠올리게 하고 있고요. 그때도 자금이 시장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던 때였습니다. 다만 지금과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펀드를 환매를 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로 시장에 진입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네. 당시에는 미래에셋으로 대표되는 주식형 펀드를 통해서 자금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주식 비중이 당시에 매우 낮았던 연기금들도 같이 사면서 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해에만 코스피 지수가 52%가 올랐고요. 52. 예, 저희도 90% 이상 수익률을 거뒀던 기록적인 한 90%요? 해였습니다. 한 네, 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기간에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되던가요? 아니면 금방 이렇게 거품이 꺼지고 그랬었나요? 그때는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었던 아주 낮은 네. 수준에서 스타트를 끊었었기 때문에 그 시장이 한 3년 정도 유지가 됐었고요. 3년.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까지 유지가 됐었던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중소형주, 대형주 가릴 거 없이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뭐 조선주, 철강주, 뭐 태양광 이런 주도주들 위주로 해서 쭉 오르다가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다시 이제 폭락을 하면서 3년간의 강세장이 끝이 나게 됐고요. 네. 지금과 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1000선을 계속 못 넘다가 이제 800선에 있던 종합주가 지수가 1200선으로 단단하게 올라오는 돌파하는 해였었는데 이제 작년엔 백두산 고지를 넘어서 올해는 3000을 이제 넘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돌파할 수 없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코스피 지수를 돌파했다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 3년 동안 지속이 됐었으니까 급락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그래도 그 정도로 우려하시기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유동성이 먼저 앞서갈 수 있는데요. 그게 결국 기업 실적으로 입증이 되면은 한번 올라간 종합주가 지수 혹은 시장이 떨어지지 않고 이제 계속 그 위에서 다져가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종합주가 지수가 유지되느냐 하는 부분은 결국은 기업의 실적들이 네. 이 먼저 앞서간 주가를 과연 입증할 수 있느냐, 또 개별적으로 보면 입증하지 못한 주식들은 내려올 것이고 입증하고 그 너머를 보여준 주식들은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탄력이 받은 장세에서는 뭐 바로 이렇게 꼬꾸라지기는 아무래도 쉽지 않은 관성이 것 좀 같아요.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좀 좋은 주식 좀 선별적으로 좀 사면 좋겠다. 왜냐하면 네. 그런 주식들이 잘 이제 버티니까요. 박스피를 넘어서 이제는 코스피가 사상 최대 지수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작년 투자 어떠셨나요? 작년 3월에는 정말 무서웠었죠. 저희도 네. 그때 이제 긴급 영상들을 찍으면서 사실 그 공포감들이 많이 전달이 네. 되고 뭐 했지만 결국 그때 이제 펀더멘털을 보는 입장에서는 좀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3월에는 이제 풀로 주식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신규 펀드를 많이 이렇게 런칭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또 펀드를 여러 개 런칭을 했었었고 기회로 최대한 활용을 했고 다행히 빠르게 반등이 일어났는데 거기까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좋았지만 사실 그 이후에는 좀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이 저조했었었죠. 네. 저희 회사의 전체적인 성과는 괜찮았지만 제가 그 가운데서도 유독 좀 성적이 제일 좋지 않았던 그런 좀 기록을 남기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고 좀 퀄리티 주식의 복수를 올해 꼭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개별 종목으로 보자면 오히려 떨어진 종목들도 많다고. 양극화 장세였었죠. 그리고 지수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는 그 상위 지수 구성 종목,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를 이제 끌고 올라갔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작년 장세에 대한 느낌 많이 갈리실 것 같아요. 주도주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돈 벌기가 이렇게 쉽나? 난 주식 천재인가 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정도의 성과 올리셨을 거고, 그 반대의 입장에 있으셨던 분들은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 주식은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특히 작년에 배당주의 성과가 좀 좋지 못했었고요. 네.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성과가 좀 더 좋지 네. 못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작년 신년 인터뷰에서 KTNG나 메일유업, FNF 같은 기업을 주목하고 계신다. 근데 그 주가들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답하죠. 네. 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시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도 뭐 반도체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근데 언급했던 그 종목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했었는데요. 그런데 또 펀드멘트를 들여다보면 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디어들이 상당 부분 실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KTNG는 수출이 실제로 회복이 됐죠. 중동 쪽. 예, 네. 거기다가 이제 전자담배까지도 필립 모리스를 통해서 수출하는 그런 아주 큰 또 사건이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FNF 같은 경우에도 중국 현지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제 시작해서 한참 이제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럼 메일유업만 하더라도 다른 유업계 경쟁사 대비해서 탁월한 성과를 네. 내고 있고, 그러니까 곡물음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셀렉스라든지 이런 신성장 분야들이 큰 성장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채널에 대한 침투력도 조금 더 높였고요. 하지만 이 세 종목 모두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KTNG의 면세 채널에서 좀 문제가 면세 있었었고요. 예, 인삼 판매가 영향을 많이 받았었죠. 네, 그랬겠죠. 그리고 FNF도 면세점에서 이제 모자를 많이 팔았었는데 그게 또 이제 막히게 됐고, 메일유업은 편의점 트래픽이 떨어지면서, 왜냐면 학교나 학원 같은 데를 못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펀드멘털이 올라온 거 대비해서 주가는 오히려 이제 거꾸로 가면서 뭐 결과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은 더 낮아진 상태.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회사들의 차별화된 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해였기도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네. 주가는 반영을 많이 못했고, 올해는 좀 그만큼 상승 여력은 더 오히려 커지지 않았나, 네. 이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며칠간 보면 메일유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래도 좀 움직임도 있고 FNF도 크게 한번 또 오르기도 하고 시작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짧게 사실 보유하진 않잖아요. 오래 보유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아이디어들이 네. 발현되는 거를 기다리는 건데, 그게 작년이라는 2020년이라는 어떤 코로나가 지배했던 해에 갇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 회사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렌다가 한 점 이제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올해 뭐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든지 백신이 보급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기 시작하면서 이 회사들을 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나. 근데 반면에 저는 사실 계속 그런 경쟁력들이 해가 바뀐다고 네. 갑자기 있던 게 없어지고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속성상에서 보는데, 주가가 어떻게 반영을 해주고 시장이 어떻게 평가해 주냐 하는 거는 역시 예측하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혹독한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망설였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가치주 매니저분들께서 사임하셨다고, 특히 대표님과도 막역한 사이시죠. 국내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멘토이기도 하신 분도 사임하셨다고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가까운 지인이시고 또 가치 투자자로서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두 분의 가치 투자의 거장들이 이제 사임을 하셨었죠. 네. 그리고 사실 작년 한 해의 성과뿐만 아니라 가치 투자가 고생한 지가 한 몇 년 돼서 그런 것들이 좀 누적된 결과일 텐데요. 저한테는 이제 스승님 같은, 그리고 멘토 분들이시고, 실제로 이제 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운용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리서치 조직을 짜고 운용을 어떻게 하고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가 배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느낌이 좀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한 며칠간 좀 멘탈이 좀 나가 있었으면 굉장히 좀 디프레스가 네. 되더라고요. 좀 슬프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거의 가치주가 힘든 시기가 이제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과열된 시장의 시그널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가치 투자의 거장들이 갑자기 뭐 그만둔다든지, 그리고 뭐 쇼셀러들,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시장에서 퇴출이 된다든지, 최근에도 뭐 테슬라 같은 주식들을 숏했다가
좀 망한 데들이 네. 좀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화랑장, 이 약간 불안해지는 그 시점에 그런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염세적으로 보고 싶기보다는 요 스타일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아직 남은 사람으로서 좀 가치 투자를 입증하는 책임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 그런 좀 다짐도 하게 됐습니다. 네. 동투기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해석할 수도 있죠. 주가만 오르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깐깐하게 따지냐. 아, 공부한다고 수익 잘 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씁쓸한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뭐 누가 그랬더라고요. 이 바닥에서는 뭐 위아래도 없고 수익률 내는 사람이 형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 그런 뭐 냉혹한 시장인 거는 사실이지만, 시장이라는 게 계속 쭉쭉 올라가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른 만큼 그만큼 변동성이 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폭이 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들을 다 헤쳐가면서 저희가 수익을 쌓아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리스크 관리의 첫 번째는 일단 그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 사업이 얼마나 회복 탄력성이 있느냐, 낮은 가격으로 얼마나 하락을 잘 흡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따져봐야 사실 상승장이 아니라 좀 조정장이나 하락장 때 그걸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너무 간과하고 시장이 계속 그냥 올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또 언제 떨어질 거냐만 계속 예측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답이지만 알기가 힘든, 네.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뭐 난 뭐 베스트 드라이버니까 벨트 풀고 오토바이 20년 동안 사고 한 번 안 났으니까 헬멧 없이 타겠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사고인 것처럼 주식 투자에서도 이런 리스크 관리의 요소를 또 너무 냉소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언젠가는 치를 수 있다. 투자 대상에 대해 잘 알아야지 여러 파고들을 버텨나가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주식 투자를 시작할 만큼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인 면인 것 같은데요. 이를 반영하듯 시장은 올해도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 같다. 뭐 이런 낙관적인 전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올해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올해는 좀 괜찮을 거다. 몇 가지 이제 근거들이, 특별히 관심 가지고 계신 투자 아이디어나 종목 제가 생각하기엔 좀 망고의 진리? 마음이 편하거든요.